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맨큐의 경제학 제1장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10가지 원리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요, 첫 번째는 개인이 어떻게 선택과 의사결정을 내리는가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사회, 시장 안에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잖아. 그래서 개개인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8번째로 한 나라의 어떤 생활 수준은 그 나라의 생산 능력에 달려있다라고 해가지고요. 약간 포인트는 이제 거시경제학이라는 토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국가 경제, 나라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거기 첫 번째 나와 있는 정보를 한번 볼게요. 전 세계적으로 첫 번째 줄에 국가 간의 생활 수준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생활 수준을 한번 살펴볼게요. 생활 수준. 자, 어느 나라가 얼마나 잘 살고 이렇게 있는가 한번 봤더니, 지금 요 현재 상태로 살펴보는 건데, 2014년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55,000달러래요. 그리고 멕시코는 17,000달러고요. 미국이 2014년이네. 2014년에 미국이 여기 있습니다. 미국. 그리고 멕시코가 17,000달러가 되고, 중국은 13,000달러, 멕시코, 그 다음 중국, 뭐 숫자보다는 뭐 이러한 위치, 상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이지리아는 6,000달러래. 그러니까 나이지리아는 지금 굉장히 상대적으로 가난한 나라예요. 이렇게 써요. 이 하니까 좀 같이 보이는데 아무튼 나이지리아입니다. 자, 이렇게 소득 격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소득 격차가 삶의 질을 바로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이렇게 소득 수준이 높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생활 수준도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평축에 만약에 소득 이렇게 나타내면 소득이 높은 나라일수록 생활 수준이 좋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거기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그 평균 소득이 7%의 룰이라는 게 있는데 70의 룰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어떤 지금의 상태보다 지금의 상태가 A라는 상태가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게 지금보다 2배가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2A가 되기 위해서는 만약에 경제 성장이 한 3%로 성장률이 일어난다고 할게요. 그러면 몇 년 걸리면 2배가 되게 할 때요. 간단한 어림짐작 방법 이걸 70으로 나눠주는 거야. 3으로 나누면 23년 정도 있으면 2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만약에 7%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70을 7로 나눠준다라고 하면 한 10년 정도가 되면은 계속 7%로 성장하면 지금보다 2배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한 나라의 생활 수준이 굉장히 이렇게 높다라는 것은 바로 그 나라의 뭐 행복과도 관련돼 있는데 그거는 바로 소득이 높은 나라가 생활 수준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살펴본 것처럼 미국은 다른 나라보다 이렇게 어떻게 소득 수준이 높은 거야? 그 비결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생활 수준이 높고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요. 거기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데 국가 간의 국민소득 격차나 오랜 시간에 걸쳐진 한 나라의 국민소득의 차이는 왜 발생하는가라고 하면 그 해답은 의외로 간단하대요. 그게 바로 생산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산성, productivity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산성은 뭐냐면요. 우리가 가장 심플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 거기 보세요. 노동 한 단위를 투입해서 자, 분모에 노동이 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낼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의 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노동이라고 하고요. Q 아웃풋이라고 할게요. 인풋 대비 아웃풋의 성과가 어떤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인풋이고요. 얘가 아웃풋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풋 대비 아웃풋의 성과가 어떻게 되는가? 이게 바로 생산성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똑같은 노동을 투입했는데 성과가 더 좋아졌다. 그럼 그게 생산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한 나라의 생산성 증가율이 마지막 제줄에 나와 있는데 평균 소득 증가율을 결정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생산성의 증가율이 자, 뭐랑 이제 관련이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이게 바로 국민의 평균 소득 증가율, 국민의
평균 소득 증가율. 이렇게 요거랑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소득이 높아져서 생활 수준을 높이는 건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생산성을 높여야 된다라는 결론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자, 혹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행복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활 수준이 높아진 이유는요, 이렇게 올라가게 된 이유는요, 혹시 노동자를 도와주는 노조의 역할이라든가, 거기 보시면은 아니면 최저임금제와 같은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자, 미국의 경우 보시면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든 게 노동조합이라든가 아니면 정부의 개입으로 인한 최저임금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더 행복해진 게 아닐까요? 하나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것도 영향을 미치긴 했어요. 근데 맨큐 교수님 책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아니다,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근로자에게 최대 혜택을 주게 된 것은 바로 뭐다? 생산성의 향상이다. 그러니까 노조와 최저임금제보다 생산성의 증가가, 바로 향상이 근로자들에게도 더욱더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조와 최저임금도 영향이 없는 건 아닌데, 그것보다는 삶의 수준을 높이게 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생산성 향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만약에 1970년대와 80년대에 소득 수준이 떨어졌어. 왜 떨어졌습니까? 라고 하면 다 원인은 이걸 하는 거야. 생산성의 향상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활 수준을 높이는 게 목적인데, 그 가장 근본이 되는 원천은 뭐다? 맞습니다. 생산성 향상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요. 이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경제성장의 하나의 원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은요, 생활 수준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정책이 바로 생산성 향상인데, 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맞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교육을 잘 받은 근로자들이 좋은 장비와 최고의 기술로, 그러니까 노동도 중요한데 뭔가 기술이 있는, 교육을 잘 받은, 그걸 나중에 인적 자본이라고 할 겁니다. 교육을 잘 받은 노동자가 교육을 잘 받았는데 이러한 뭔가 도구나 기계가 없으면 또 활용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좋은 장비, 이게 또 필요하고요. 좋은 장비. 또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또 이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기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최고의 기술. 이런 3박자가 맞았을 때 생산성이 높아지게 되고 그 결과 생활 수준이 올라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한 나라의 생활 수준은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맞습니다. 생산성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하나 꼽아라 그러면 생산성이고, 어떻게 해야 생산성이 올라간다? 네, 맞습니다. 교육을 잘 받은 인적 자본이 축적되어 있어야 되고요. 좋은 장비가 있어야 되고 최고의 기술을 잘 접목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8번째, 한 나라의 생활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생산성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